9470kHz, 947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주의 이념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무너지고 자유를 누리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7월입니다. 어느덧 7월 중순이네요. 북녘에서는 에어컨을 냉풍기라고 부른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어제 그제 며칠 동안 집에서 에어컨을 계속 틀고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은 근처에 있는 커피숍을 가서 에어컨을 쐬면서 커피 한 잔을 사 마시고 하루 종일 일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근처 카페를 찾았었는데요. 커피나 차를 한 잔 사 마시면 몇 시간이고 시원한 에어컨을 쐬며 있을 수 있는 카페가 한국에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손전화로 검색해서 예쁜 곳을 찾아 나섰는데 가는 곳마다 더위에 모든 사람들이 마치 카페에 다 몰려있는 것 같이 너무너무 손님들이 많이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바꿔 또 다른 곳을 향해 가는 길인데 초록색 나무가 무성한 가로수가 쫙쫙 펼쳐진 흙도로를 지나가는데요. 마치 어릴 때 여름방학의 풍경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시골에 사시는 증조할머니 댁에 여름방학만 되면 놀러가서 2주 정도 지내다 온 기억이 있는데 시골에 사는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설렜던 기분. 무언가 서울과는 다른 마을의 풍경이 소박하고 정겨웠던 곳. 집 앞 밭에서 수박과 참외를 따다 얼음물에 동동 담갔다가 먹으면 너무 맛있어서 수박 반 통을 친구 둘이서 다 먹었던 기억. 그때는 세상에 과일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어린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추억들을 잠시 떠올리며 설레었던 추억 한 컷을 꺼내보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아픔도 있었던 지난 시간들이지만 저에게 설렘을 주었던 시간을 꺼내보고 그때의 그 마음들이 이루어져서 지금의 나를 이루는 작은 퍼즐이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우리 북녘동포 여러분도 추억하면 그래도 잠시 행복한 순간, 그 시간, 그 느낌 등이 있을 텐데요. 지금처럼 덥고 지치고 또 생계를 위해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잠시라도 그런 순간들을 꺼내보는 건 어떨까요? 힘들고 슬픈 일 참 많겠지만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싶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우리가 모두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시간이 지났을 때 돌이켜보면 그 순간 속에서도 나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과 치료하심이 오늘도 우리 북녘동포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요. 최종적으로는 행복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RBS 시작할게요.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예배에 함께한 모든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상처받은 자, 고통 있는 자,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살리시고 고치시며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때 나는 고쳐졌습니다. 북한 종합 날씨 예보입니다. 14일 전 지역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15일 전 지역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전까지 평안도와 황해도 곳에 따라 비 오겠습니다. 오후까지 함경도 곳에 따라 가끔 비 오겠습니다. 14일 예상 강수량은 평남 30에서 80mm, 평북 황해도 20에서 80mm, 함경도 10에서 60mm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 날씨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오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3도에서 최고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날씨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오전에 한때 비 오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22도에서 최고기온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 날씨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21도에서 최고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날씨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23도에서 최고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날씨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모레도 날씨 흐리고 오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3도에서 최고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오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4도에서 최고기온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날씨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모레도 날씨 흐리고 가끔 비 오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20도에서 최고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날씨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도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21도에서 최고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날씨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오전에 한때 비 오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18도에서 최고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에 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내일 날씨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내일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와 먼바다 1에서 2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날씨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 0.5에서 1.5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이 시간은 북한의 내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RBS 아나운서가 북한 뉴스를 전합니다. RBS 뉴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장마당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는 시장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모든 판매 물품을 시장관리소에 등록하고 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이 적힌 품목 검사표를 손님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평안북도 신의주시 소식에 따르면 식료품은 물론 공업품, 과일과 채소까지 시장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물건이 등록 대상입니다. 상인들은 판매하는 물건마다 시장 관리소에서 허가 도장이 찍힌 품목 검사표를 받아 매대에 게시해야 합니다. 시장관리소는 품목 검사표를 붙이지 않고 장사하다 적발되면 판매하던 물건을 모두 몰수하겠다고 경고했으며 실제 단속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상인들은 혹시라도 규정을 어겨 생계수단을 잃을까 걱정하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번 조치가 식품 안전을 지키고 가격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과 상인들 사이에서는 시장을 국가가 더욱 강하게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국영상점이나 큰 시장에서만 가격표나 생산지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이런 제도가 전국의 장마당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허가도장이 없는 물건은 모두 몰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장사 활동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개인 텃밭이나 직접 키운 파 한 단이나 시금치 한 단까지도 등록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냐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마당이 주민들의 중요한 생계수단인 만큼 이번 조치가 앞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북한 장마당에서는 중국에서 들여온 과일과 온실에서 재배한 채소가 많이 풀리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예전보다 훨씬 풍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은 눈은 즐겁지만 가격표를 보면 숨이 막힌다며 높은 물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회령시 소식에 따르면 요즘 장마당에서는 파인애플과 바나나, 오렌지 같은 수입 과일은 물론 참외와 딸기, 가지 등 온실들에서 재배한 농산물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먹거리 종류는 훨씬 다양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대부분 주민들이 쉽게 살 수 없는 수준입니다.
파인애플 1kg은 북한 돈 13만원, 바나나는 11만원, 오렌지는 8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으며 참외와 체리는 30만원이 넘는 가격에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마토와 가지도 6만원 이상, 버섯과 파, 시금치도 만원에서 2만원에 거래되는 등 채소값도 크게 오른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물건의 종류는 늘어났지만 대부분의 가격이 예전보다 2배 이상 올라 구경만 하고 돌아서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런 비싼 가격에도 아무렇지 않게 물건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 장마당에서는 돈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생활 수준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주민은 예전에는 비싸서 특별한 사람만 사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 눈앞에서 비싼 과일을 거리낌 없이 사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형편이 더 초라하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장마당은 예전보다 풍성해졌지만 계속 오르는 물가를 주민들의 소식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많은 가정은 필요한 식품조차 마음 놓고 사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풍요와 실제 주민들의 삶 사이의 차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 평안남도에서 탄광과 광산, 농촌 건설장 같은 어려운 지역에 자원한 진출한 것으로 등록된 청년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에 따르면 평안남도 당위원회는 이른바 가짜 탄원자를 찾아내 처벌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기서 탄원자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험한 지역에 스스로 지원했다고 선전된 청년들을 말합니다. 당국은 올해 상반기 동안 탄원한 청년들의 명단을 확보한 뒤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에는 서류만 꾸며놓고 가지 않은 사람, 갔다가 몰래 집으로 돌아온 사람, 병원 진단서를 이용해 빠져나온 사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성천군에서는 농촌으로 나간 청년들 가운데 상당수가 부모 도움으로 현장을 떠나 장사를 하거나 집에 숨어 지낸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달 들어 안전원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단속과 체포를 벌이면서 지역 분위기가 크게 얼어붙었다는 전언입니다. 문제가 된 것은 청년들만이 아닙니다. 자녀를 숨겨주기 위해 청년동맹 간부들에게 돈을 건넨 부모들까지 조사와 처벌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젊은이들이 애국심이 없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탄원지에 가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붙잡아 다시 보내고 또 도망칠 텐데 처벌만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답답함을 호소하는 반응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은 청년들의 험지 이탈을 체제 기강 문제로 보고 강경 대응에 나오고 있지만 주민들은 생활고가 근본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RBS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순서는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17강 자유를 위해 싸우다 고독한 망명자 이승만 편을 들려드립니다. 약 5일 동안의 집회를 마친 이 박사 일행은 4월 6일 오전 가마쿠라를 떠나 도쿄로 향했습니다.
도쿄에 도착했을 때 유학생 친목회 대표 24명이 이승만 박사를 위한 환영회 겸 송별의 자리를 마련해 두고 이 박사를 맞았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그날 이 박사와 학생 대표들이 비를 맞으면서 호텔 현관 앞에서 기념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날 저녁 도쿄 조선 YMCA 회관에서는 유학생들을 위한 특별 전도 강연회가 열렸는데 218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모여들어 뜰에까지 서서 이 박사의 강연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집회에서 이승만 박사는 한국 학생들에게 거는 기대라는 제목으로 기독교 신앙과 나라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강의가 끝나자 그 자리는 성령 충만함과 애국심으로 불타올랐다고 합니다. 그날 이 박사의 강연을 들은 양반 출신 유학생 중 여럿이 기독교로 개종했고 다음 주일 아침에는 도쿄 교회에서 10명이 세례를 받고 36명이 학습 교인이 될 정도로 강연의 여파는 대단했습니다. 비록 이 박사가 일본에 머문 시간은 약 보름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영향력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이 박사가 일본에 머무는 동안 이 박사의 강연을 들었거나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유학생 중 후일 28 독립선언과 3.1운동 그리고 임시정부 활동을 포함한 독립운동에 참여하여 중추적 역할을 한 이들이 대거 등장했다는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우연이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분명히 이승만이라는 한 사람을 들어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선물하시려는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1912년 4월 10일 이승만 박사는 감리교 목사 해리스 감독과 함께 요코하마 항에서 미국으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내내 이 박사는 해리스 감독으로부터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북한 충고와 함께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리는 감리교 총회에서 일본에 대한 그 어떤 비난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 박사는 해리스 감독을 설득하려 했지만 마치 바위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 박사는 미니애폴리스에 도착해 26차 감리교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이 박사는 그곳에서 큰 실망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 박사가 기독교나 민주주의 정신은 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지금 일본은 무력으로 한국의 주권을 빼앗고 한국인을 지독히 탄압하고 있다. 그러니 전 세계 기독교인은 모름지기 결단하여 이 핍박받는 민족을 하루빨리 해방하고 아시아의 평화를 이룩하고 나아가 세계 평화 유지에 이바지해야 한다. 나는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호소했지만 총회 참석자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시아 선교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박사의 발언에 대해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감리교 총회가 끝난 후 이 박사가 하와이 정착을 결정하기까지 1년 가까운 고뇌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박사가 미국에 오면서 가장 기대했던 것 중 하나는 프린스턴 시절 은사인 우드로 윌슨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드로 윌슨은 1910년 민주당 소속으로 뉴저지주 지사에 당선되어 정치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12년 대통령 선거의 유력한 후보로 급부상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박사는 윌슨이 한국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6월 19일 드디어 우드로 윌슨과의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윌슨은 이 박사를 뉴저지 시 거트에 있는 주지사의 여름 별장으로 초대했습니다.
스승인 우드로 윌슨을 만난 이승만 박사는 한국의 독립을 세계에 호소하는 청원서의 동의 서명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윌슨은 다음과 같이 정중히 거절합니다. 나 개인으로서는 거기에 물론 서명해 드리고도 싶소. 서명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일을 도와주려고도 하오. 그렇지만 미국의 정치를 위해서는 아직은 내가 당신의 성명서에 도장을 찍을 때는 아니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같이 일할 때는 반드시 올 것이니 그것을 믿으시오. 그렇지 않아도 나는 벌써부터 당신의 조국 한국을 포함한 모든 약소 민족 국가들의 일을 생각해 오고 있는 중이오. 하지만 이 박사는 다시 한번 윌슨을 설득하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상 유지의 정치보다 정의로운 미래를 위해 제 편이 되어 주십시오. 북녘동포 여러분, 오늘 RBS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서는 방송 내용의 일부라도 좋으니 주변 분들에게 조용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방송은요, 자유와 복음을 전하는 소식입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께서 주변의 지인들께 이 방송을 들었던 내용 중 감동을 받았던 것을 조용히 함께 나눠주시고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복음통일, 자유통일을 이루어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수요일 밤 11시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9470kHz